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단양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으며 그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단양은 아름다운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비밀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계곡에는 마법의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으며 그 나무는 매번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마법의 나무를 발견한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껏 아무도 그 나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매료된 민호는 계곡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친구들과 함께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밤 계곡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물병을 챙기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숲속 긴 오솔길을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밤 11시가 가까워져 올 즈음 그들은 드디어 비밀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보름달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계곡은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곡 한가운데에 웬 밝은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차 커지며 나무의 형상을 이루었고 바로 그 전설 속 마법의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은은한 황금빛 열매를 맺고 있었고 바람에 따라 나무 줄기에서 환상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친구들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주위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춤을 추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치 나무가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나무에게 다가가자 그 순간 마법의 나무가 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하네 젊은 용사여. 나의 비밀을 찾아온 보상으로 너와 친구들에게 소중한 축복을 내려주겠네. 너희들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전설의 친구가 될 것이네. 그 말을 마치자 나무는 갑자기 빛을 발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민호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섰고 이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의 삶에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단양의 주민들은 이 전설을 듣고 민호와 친구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견고한 우정을 기원하며 모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은 사랑과 우정이 더욱 견고해지는 마법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완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따뜻한 바다로 유명했습니다. 완도의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바다에서 자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도의 해변에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바닷속에 숨겨진 보물과 달이 뜨는 밤바다 위로 떠오르는 신기루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수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몸을 숨겼지만 그 순간 바다에서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다의 여신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눈부신 미소와 함께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감한 민수야, 나는 이 바다의 여신 연화라네.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지. 오늘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날 테니 그걸 목격하게 해주마. 그러나 명심해. 이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해선 안 된다네. 그날 밤 달은 밝게 빛났고 민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민수는 서서히 바다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신기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성처럼 웅장하고 찬란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자 그 성은 분명히 형체를 갖춰갔습니다. 민수는 눈부신 성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무수한 보물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신비로운 해양 생물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여신이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보물들과 신비한 바다의 생물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자연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라네. 자네같이 마음 착한 사람에게 말이지. 하지만 명심하게나 인간의 욕심이 아닌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며 살아야 하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신과 함께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수는 바다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연화 여신과 약속한 대로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후로 완도의 사람들은 바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완도의 자연을 지키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완도에서는 각각의 섬들이 들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이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의 해안가에는 깊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짭짤한 향기가 온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미역을 뜯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바다에 얽힌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 깊숙한 곳에는 아주 특별한 소금꽃이 피어나면 바다의 유정이 그 마을을 축복한다고 했다. 이 소금꽃은 너무나 희귀해서 한번 피면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과 기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마을 가장자리에 살던 한 소년 민수는 마음속 깊이 이 전설을 믿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 하늘과 물이 맞닿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소금꽃을 찾고 싶어 했다. 그의 할머니는 바다의 조심스러움을 알려주며 언젠가 내가 바다의 비밀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민수는 해가 질 무렵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하늘은 장밋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바닷바람은 그의 얼굴을 상쾌하게 스쳐갔다. 그는 한참 동안 바닷물을 들여다보다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닷속에서 부드럽고 은은한 푸른 빛이었다. 민수는 호기심에 끌려 빛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물속에 발을 담그고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에 닿은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었다. 깜짝 놀라 손을 들어 올리자 그의 손바닥 위에 작은 소금꽃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바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너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와 연결되었구나.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닷물 표면에 한 요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닷물처럼 푸르게 빛났다. 이 소금꽃은 바다가 주는 선물이야. 요정이 말했다. 너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단다. 이제 마을에 이 소금을 전해줘. 이렇게 우리 바닷속 비밀을 알고 나면 마을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민수는 소금꽃을 집으로 가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바닷가를 돌며 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열렸다. 소름 돋는 신비를 경험한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민수가 전해준 소금으로 작은 축제를 열었다. 그 후 완도의 사람들은 바다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바다에서 얻은 것들로 서로를 도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만의 특유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민수는 전설 속 소금꽃을 본 소년으로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이렇듯 완도의 푸른 신비, 바다의 소금꽃은 수년간 그 향기를 품어 마을을 보호하고 행복을 나누어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인 고창에는 푸르고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수백 년 전부터 그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방문하면 감히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마음이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숲에는 대나무 요정이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요정은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정이 나타나는 날에는 바람이 다른 날과 다르게 불고 대나무 잎들이 빛을 받아 마치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고창 마을에는 성격이 불같은 소녀 은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항상 무언가에 불만을 품고 있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gat혀 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의 할머니는 은지에게 대나무 숲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야, 너희 마음에 평화를 찾고 싶다면 대나무 숲에 가보렴. 거기서 대나무 요정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거야. 은지는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그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지는 대나무 숲을 거닐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은지는 호기심에 이끌려 숲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에 도착한 은지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 무거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는 멀리서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지는 목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침내 은지는 대나무 요정을 만났습니다. 그의 존재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나무 요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을 환영한다. 대나무는 강인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하단다. 삶의 고난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나무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은지는 요정의 말을 듣고 느긋하게 숲속에 앉아 대나무 바람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바람 소리 속에서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은지는 그날 대나무 숲에서 돌아온 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 많은 소녀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차분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은지는 대나무 숲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돌을 깨우쳤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나무 숲의 아름다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창의 대나무 숲은 더욱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오며 고창의 대나무 숲은 신비로운 치유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은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나무 숲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숲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 사람들은 여전히 대나무 요정의 존재를 느끼고 있답니다.